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또 시작됐다, 그죠?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그죠? 또 우리 잘 보냈기 때문에, 월요일, 오늘만큼은 또 더 에너지 높여가지고,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56페이지. 부동산으로 경제적 완생을 이루어라. 이 완생, 미생, 우리 그 미생 드라마 되게 인기 있었다, 그죠? 근데 저는 이게 바둑 용어인지 몰랐네요. 미생이라는 게 바둑 용어고, 미생과 좀 반대되는 의미가 완생이라는 말이고, 바둑 용어에 미생도 있고 완생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완생을 이루어라는 거죠. 미생과 반대되는, 무엇으로? 부동산으로. 자, 우리 드라마에서 유명했던 그 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둑이 한 집 한 집 이렇게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건데, 미생은, 자기, 넥스트, 영역이 없는 상태, 를 얘기하고, 그리고 완생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태. 미생은 음, 그러니까 여분이 없어서 언제든지 어떤 외부의 환경에 아주 쉽게 노출되고 죽을 수 있는 상태이고, 그 완생은 뭐냐면 두 집 이상을 마련해서 자력으로 살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직 여지가 훨씬 많은 거죠. 상대에 비해서. 그러니까 게임에서 뭐라 해야 되나, 그걸 잡았다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훨씬 풀어나가기가 쉽겠죠. 그러면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정말 바둑에서만 한 집 한 집의 어떤 것이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 인생도 우리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157페이지, 우리도 개인의 삶 또한 자기 집이 있어야 경제적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바둑에서만 한 집 한 집이 아니라 우리도 자기 집이 있어야 경제적인 완성이 이 가능하다. 그 왜 그러면 집이 완성의 조건일까? 자, 보시면 대한민국은 많은 인구, 좁은 국토 면적이 집값 상승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되게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헷갈리잖아. 인구가 준다 하고 지방이 소멸한다 하고. 저는 이제 부산에 사니까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뭐 제일 먼저 없어질 도시 뭐 런 거에 부산이 꼭 들어가거든요. 왜? 출생률이 그만큼 저조하니까 그렇겠죠. 꼭 들어가니까. 그럼 이런 생각 하는 거죠. 뭐 살 필요 없나? 뭐 이런 생각. 그죠? 들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1번. 첫째는 인구 밀도라는 거예요. 1km 내, 반경 1km 내 사람이 살고 있는 숫자를 미국은 36명. 1km에 36명이 평균적으로 산대요. 프랑스는 119명, 중국은 153명, 독일은 240명, 영국은 279명, 일본이 좀 높네. 348명. 그런데 대한민국 몇 명이에요? 515명. 515명.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 대비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밀도가 높은 곳은 맞다, 그죠? 자, 둘째, 도시화율. 저는 이게 훨씬 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자, 많은 사람이 일정 공간에 몰려 산다는 거예요. 음, 많은 사람이 일정 공간에 몰려 사는 게 우리나라 도시화 수준은 몇 프로? 82%. 그러니까 100명 중에 82명이 어디 살고 있다? 도시에 몰려서 살고 있다며. 도시에 몰려서 살고 있다. 저는 뉴스나 신문으로만 이렇게 보다가 제가 서울을 자주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번씩 진짜 깜짝깜짝,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정말 그 횡단보도 앞에 제가 차를 이렇게 세웠는데 횡단보도를 줄 서서 건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왜 운동회 같은 거 하면 쫙 줄 서가지고 이렇게 쭉 1반, 2반, 3반, 4반, 5반 이렇게 가는 기억이 있거든요. 어, 운동회 때, 이렇게 가면 1반 지나가고 2반 지나고 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그 행렬이 연결되는 거. 그래서 제가 그게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팔로 간다고 이렇게 아침 출근 시간 때, 차를 가져갔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 맞는 것 같아. 부산은요, 이게 초록불이 딱 났죠? 그리고 뭐 숫자가 되잖아요. 그래도 뭐 없어요. 그러니까 한 30초인가요? 한 27초, 28초 되면 다 건너가고 없지 않아요?
없다고요. 뒤에 19, 8 이때 사람이 없어요. 초록불은 깜빡이지만 사람이 지나간 사람이 이미 다 지나갔다고. 근데 제가 서울에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뭐 3년 전인 것 같은데 3년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렇게 무슨 제가 초등학교 1학년 1반, 2학년 1반, 3학년 1반 이렇게 지나가듯이 행렬을 지어서 횡단보도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충격받아서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동영상 촬영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시화 수준 그 82%, 10명, 100명 중에 82명이 어디 살고 있다? 도시에, 어, 몰려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몰려서. 근데 이게, 그럼 이제 안 몰려서 살까? 아니죠. 더 몰려서 살죠. 더 몰려서 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인구 절반이 또 그 인구의 절반이 뭐야? 수도권에 몰려 있다. 아이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4인 가족, 4인 가족, 4인 가족. 우리 대부분 다 4인 가족이죠. 그죠? 4인 가족인데, 실제는 어떻다? 159페이지. 1, 2인 소가구, 초핵가족.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 있는 1인 가구가 30% 정도인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출산율 저하로 인구는 줄어요. 줄고 있는 거 맞아요. 출산율 저하로. 그렇다고 주택 수요가 줄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그죠? 대한민국의 주택 수요자는 향후 20년 동안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늘어난다고 이 아버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대한민국은 인구 밀도 세계 1위, 도시화율 82%, 수도권 인구 집중화 1위, 여기에 가구 분화 속도까지 높다. 이런 사회 구조에서 정부가 뭐 대통령이 몇 번에 바뀐들 누가 된들 이런 전제 조건이 바뀌지 않는 이상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집값을 내릴 수 있겠냐? 집값은 내릴 수 없다. 예를 들면 뭐 이쪽을 좀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오고 저쪽이 누르면 이쪽이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60페이지. 자, 이제 뼈 때립니다, 아빠가. 아들아, 수도권 내 든든한 집이 있어야 한다. 자, 집이 있어야 하는데, 집이 완생의 첫 번째 조건인데, 어디에가 중요하죠. 수도권에. 어디에? 수도권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는 곳, 내가 몸을 쉬고 사는 곳은 여러분의 각자 지역일 수 있죠. 그리고 그 여러분이 사는 지역, 뭐 부산이면 부산, 뭐 대구면 대구 이렇게 지역일 수 있지만 그 지역 안에서도 그죠. 내가 사는 곳은 그냥 내 편한 데 살면 되지만 내가 사는 곳은, 그러니까 집장만 하는 곳은 내가 살 곳과 동일할 필요가 없다. 내가 부산 살아야 되니까 부산에 집을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를 들면 뭐가 여러 가지 조건이 편하니까 난 서면에 살아야 돼. 부산에 서면에 살아야 돼. 한다고 서면에 살 필요가 없다. 내가 예를 들면 서면에 사는 건 살고 사는 곳은 그죠? 집장만 하는 건 해운대여야 되고 예를 들면 그죠? 내가 사는 곳이 부산이어도 집장만 어디서 해야 된다? 수도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수도권에 한 표. 수도권에 한 표. 자, 수도권에 내 집, 든든한 내 집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경제적 완성을 할 수 있다. 아들아, 근로소득이나 소상인의 장사로는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없다고 돼 있어요? 없다. 지킬 수 없다.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부동산에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하고 있으면서도 예를 들면 근로소득자여도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고 소상인이어도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를 이 아버지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합니까? 경제적 완성을 위하여, 경제적인 완성을 위하여 아들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경제 공부해야 한다라고 써놨어요. 자, 161페이지. 금은 왜 안전자산이 되었는가? 뭐 얘기가 많은데 162페이지. 첫째로 금은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 둘째로 금은 그 값이 지속해서 상승한다. 상승한다는 거. 셋째로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경제성이 뛰어난 기금소. 요렇게 차고 있다가 탁 팔면 뭐 할 수 있다? 황금성.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 요런 특징이 금은 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64페이지. 첫째, 금은 변하지 않는다. 금처럼 잘게 쪼개지고 다양한 장식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은 또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쁘게 하고 있다가 그죠? 내 필요할 때 또 딱 이렇게 현금으로 만들고 진짜 좋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둘째, 금의 가격이 계속 지속 상승한다. 왜냐하면 금 수료량이 금 생산량을 늘 앞지른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금을 생산하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졌거든요. 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 과거에 금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부가 가가지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소쿠리에 틀어가지고 뭐 이런 거 대비 금을 채굴하는 기술이 굉장히 높아져서 금 생산량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 금 생산량이 아무리 높아져도 수요량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은 경제의 1번이 뭡니까? 수요와 공급 법칙이잖아요. 그죠?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수요 대비 수요가 더 높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는 거죠. 음. 또한 달러의 통화량 팽창 때문에 달러를 계속 찍어내니까 화폐 가치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금값이 또 상승한다. 왜? 금이 꼴 화폐거든요.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바로 즉시, 여러분, 바로 즉시 현금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은행 가듯이 금방 가면 현금화 시킬 수 있잖아요. 자, 셋째,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거.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금을 소장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예전에 달러를 많이 이렇게 모았다면, 어, 이제 금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거죠. 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자, 요 정도 아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66페이지.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부단히 공부하거라. 계속 공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뭐 어떻게 될 때까지 여러분이 완전한 완생이 될 때까지. 내 완생이 됐어. 그럼 이제 뭐 또 왜 부단히 공부해야 돼요? 자식의 완생을 위해서 또 부단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죠? 자, 167페이지. 금과 돈의 역할. 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쭉쭉 써놨는데 이런 거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171페이지. 자, 금은 이제 뭐다? 자산이다. 땅이 이동 불가능한 안전자산이라면 금은 이동 가능한 안전자산이다. 자, 안전자산 두 가지 얘기했어요. 투자편에서. 하나는 수도권의 집, 하나는 금. 자, 금의 5가지 기능, 뭐, 다른 것도 써놨어요. 광물의 금인, 황금, 황금이라는 거예요. 돈의 금인, 현금. 셋째, 맛의 금인, 소금. 소금도 없으면 못 살죠, 그죠? 넷째, 시간의 금인, 지금. 지금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지금. 마음의 금인, 흉금. 자, 흉금은 마음속 깊이 품은 생각. 이렇게 이 5가지 금을 아들아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평생 담아두라는 거예요. 광물인 황금. 그죠? 이게 진짜 우리가 얘기한 골드를 얘기하죠. 돈의 금인 현금, 캐시. 현금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맛의 금인 소금, 시간의 금인 지금, 마음의 금인 흉금. 이 5가지 금을 마음속에 항상 새겨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173페이지. 양날의 검 금융상품. 왜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상품 173페이지 금융상품은 자, 174페이지 보세요. 본질은 핵심은 뭐예요? 상품이라는 거다는 여기 줄지세요. 금융상품의 핵심은 뭐다? 상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할인점에서 사고 파는 상품처럼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만든 상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편의점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눈에 보이는 상품이고 금융 상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상품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서비스 상품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어, 잘 못 사는 경우가 많죠.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똑바로 잘 못 사.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을 우리가 똑바로 구매하기가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엄청난 상술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상품 보는 거를 예시를 들어놨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일반 눈에 보이는 상품을 살 때는 그, 그 라벨지 안에 그 상품 이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슨 무슨 마트 써져 있죠. 그죠? 우리 라벨지에 보면 무슨 무슨 마트 선진포크 삼겹살 1980원 100g당 이러면 이 안에 판매회사 그죠? 제조사 판매회사는 뭐예요? 모서모서 마트죠. 제조사는 선진포크, 부위 명칭은 삼겹살, 가격은 198, 1980원. 이렇게 사실은 그 라벨지 안에 굉장히 의미가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융상품도 요런 판매 상품과 동일하게 그 안에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없다?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 에셋, 에셋이 자산이죠. 그죠? A 에셋, 미국, 헬스케어, 증권, 자, 투자 신탁, 주식. 이렇게 다 끊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ASC라는 펀드 운용사가 만든 펀드 운용사에서 하는 것이고 미국이라는 투자 지역, 그죠? 헬스케어라는 투자 품목, 헬스케어, 증권이라는 자산 종류, 요렇게 다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보고 어떻게 해라? 상품을 구매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보고 이 상품 이름을 많이 나와 있는 곳이 신문이고 그 신문을 보고 계속 공부해라는 거예요. 이런 회사가 있구나. 이런 펀드 회사가 있구나. 이 펀드 회사도 진짜 많거든요. 이런 자산 운용사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아들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어, 이 이런 상품은 예금이 아니라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는 원금을 날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는 상품을 만드는 과정을 법적으로 깐깐하게 살피도록 되어 있지만 문제는 여러 가지 금융 사태가 일어나는 일은 뭐 때문이다? 법적인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제일 재밌어요. 이렇게 말을 해놓고 결론을 한마디로 뭐라고 해놨어요? 세상에는 사기꾼이 많다. 여러분 줄 치세요. 세상에는 사기꾼이 많다 적다. 사기꾼이 많다 많다. 많다는 건 50%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죠? 50%가 훨씬 넘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사기꾼이 득실거린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사기다 이렇게 들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전제는 해야 된다. 사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은행에서 파는 상품이라고 해서 그죠? 아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손실 엄청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기꾼이 많다. 그래서 탐욕스러운 사람, 세상을 모르는 사람, 세상을 너무 잘 아는 사람. 자, 세상을 모르는 사람의 본인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세상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사기꾼이라 합니다.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뭐예요? 이 세상을 너무 잘 아는 사람한테 당하는 사람이 탐욕스러운 사람과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100%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탐욕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혹한 사람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 욕구가 너무 강해서 본질을 알기가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속는 경우 요게 이제 탐욕스러운 사람에 해당되겠죠. 세상 모르는 사람 뭐예요? 아예 안 속히거나 그죠? 속히기 너무 쉽거나 둘 중에 하나. 세상을 너무 잘 아는 사람.
우리는 모두 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사기꾼과 만나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사기꾼에 안 만나려면 여러분 중요해요. 너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지 마라. 그리고 세상을 모르는 사람도 되지 마라. 그쵸? 이렇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네가 경제 지식을 잘 쌓아서 분별력 있게 분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분별력, 통찰력 이런 거겠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이죠. 자, 돈 버는 일근육은 따로 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버지가 25년을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퇴직이란 두 글자가 자기 앞에 딱 섰을 때 만감이 교체했다. 인생의 갈림길에 다시 섰구나. 나이 60에 스물에 겪었던 고민을 다시 해야 했다는 거예요. 나이 60에 퇴직을 하니까 20살에 겪었던 거.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그쵸? 모든 것이 흐릿하고 불투명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20살에 겪었던 것들이 다시 자기가 갈림길에 겪게 됐다는 거예요. 음. 인생이든 끝이 있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다. 자, 직장 생활에는 인생이 뭐 이제 직장 생활 얘기하는 거죠. 직장 생활에는 뭐가 있다? 끝이 있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다. 그래서 이 책에 굉장히 뼈 때리는 말 써있죠. 직장 생활으로 시작해라. 그러나 계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직장과 또 자영업은 뭐가 있다? 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을 쭉 걸어갔어.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문이 닫혀 있다 이 말입니다. 닫힌 문. 처음부터 닫힌 문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분면에 어, 저 비즈니스 사업가나 인베스트 투자자로 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는 아무리 걸어도 문이 닫혀 있다, 닫혀 있지 않다, 닫혀 있지 않다. 자식한테 넘어가도 닫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쪽 영역은 또 굉장히 사실은 더 냉혹한 어떤 길일 수 있으니 여기서 계속 훈련을 해서 이쪽으로 잘 넘어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일은 그죠? 3, 6, 9, 12, 15, 18, 21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는데 3, 6, 9, 12, 15, 18, 21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훈련 과정입니다. 우리의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훈련 과정이 거쳐서, 그죠? 2차 소득, 3차 소득으로 넘어가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로 구성되어 있는 것 자체가 뭐다? 비즈니스의 실패를 완전히 줄이기 위해서 훈련 과정이 도대체 몇 단계로 3% 과정, 6% 과정, 9% 과정, 15, 18, 21%의 과정까지 만들어놔야 돼. 그 100% 훈련 과정입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암의 비즈니스의 본질은 369에 있지 않죠. 근데 369, 12, 15, 이 프로의 세계를 훈련받지 않으면 그쵸? 비즈니스 영역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암의 비즈니스의 영역은 어디다? 2차 혹은 3차에 있다. 3차가 원래 진짜 비즈니스의 본질은 3차죠, 3차. 그래서 1차 퍼센테이지의 훈련을 겪게 만들고 2차 누군가랑 함께하는 능력을 훈련받게 하고 그것이 그 훈련 과정이 다 끝났을 때 이제 3차 본 게임으로 진짜 본 소득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알면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멋진 거죠. 자, 180페이지. 스포츠는 종목별로 쓰는 근육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라고 해서 야구 잘한다고 해서 축구 잘하고 축구 잘한다고 해서 골프 잘하고 아니다. 우리 마이클 조던이 농구 그렇게 잘했는데 골프 너무 하고 싶어서 골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쫄망했잖아요. 그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스포츠 게임, 운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같지만 그 안은 완전히 다른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 선수가 축구하고 몸살 걸렸다. 이건 팩트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181페이지. 고기 장사하던 사람, 본인의 예시를 고기 장사를 하는 사람과 고기 식당을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 근데 이게 종목이 같다고 생각. 마이클 조던처럼, 내가 농구 이렇게 잘하니까, 내가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나는 골프도 굉장히 잘할 거야. 아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장사하는 사람이 고기 식당을 많이 여는가 봐요. 그런데 100% 어떻다? 망한다. 이유는 뭐다? 안에 성격이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육점 고기 장사하는 사람은 고기를 팔면 그만이에요. 자, 고기는 어떻게 하면 팔리냐면 좋은 고기 대비 저렴한 가격이면 그죠? 고기는 당연히 팔리죠. 그래서 고기 장사하는 사람 머릿속에는 손님한테 싸고 좋은 고기를 주면 장사는 무조건 잘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육점에 오는 손님하고 그러니까 고기를 사려고 오는 사람하고 고기를 먹으려고 오는 사람의 기대치는 완전히 다르다. 고기를 먹으려고 오는 사람에게 좋은 고기를 싸게 준다? 그것만 있다? 이건 아니라, 그러니까 고기 식당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서비스업이라는 거예요. 182페이지. 그래서 다른 고기로 요리를 할 수 있어야 되네. 예를 들어 양념이라고 생각해봐. 양념고기. 고기 질이 아무리 좋아도 너무 짜면 망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부재료의 품질, 집게다시 어쩔 건데,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옆에 있는 것들. 홀의 운영 방식. 그죠? 그 다음에, 어, 친절들에게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서 맛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고기가 좋더라도 종업원이 불친절하거나 위생이 꼬질꼬질하다면 딱 그 수준의 식당이 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줄 치세요. 영업 요소 중에 최저 수준의 요소가 식당의 수준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기의 품질이 너무 높아. 위생 개념이 너무 낮아. 굉장히 친절해. 그죠? 뭐 인테리어 끝장나게 멋있게 돼 있어. 이건 다 100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위생이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그 식당은 굉장히 우수한 세계가 그 식당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수준이 낮은, 그죠? 위생 수준이 그 식당의 수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여기에만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의 다른 모두에게 사실은 해당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뛰어난 리더가 있다 하더라도 그 리더의 자질 중에 무언가가 부족하다면 그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타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없애야 되겠죠. 너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분야의 일근육을 반드시 단련시켜야 한다. 그래서 뭐가 돼야 됩니까?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돌덩이처럼 단단해질 때까지. 자, 어떤 음식을, 이렇게 백종원 예시를 들면서 백종원이 성공했던 이유는 뭐다? 어, 가장 밑바닥부터 했다는 거예요.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설거지부터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설거지를 단순히 깨끗하게 설거지해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고객이 어떤 음식을 남겼는지, 많이 남겼는지를 계속 설거지하면서 체크했다는 거예요. 계속 파절이기를 남겼네. 그죠? 계속 깻잎을 남겼네. 뭐 계속 양파를 남겼네. 이렇게 계속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메뉴를 개선했다는 거예요. 왜?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별표 치세요. 모든 일은 대부분 더럽고 귀찮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럴싸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좋은 거, 보기 좋은 거, 하면 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하고 싶은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거, 딱 저것 빼고 다 해도 될 것 같은 그거 있죠. 나 딱 저것 빼고 다 시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거. 굉장히 귀찮고 더러운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기 또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삶의 중심에는 영업 방식이 있고 고객 중심의 영업 방식이란 식당은 고객 중심. 모든 정육점은 상품 중심의 영업 방식이고 죄송해요. 상품 중심의 영업 방식. 식당은 고객 중심의 영업 방식 완전히 다른 거다는 거예요. 자, 185페이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손님의 마음을 얻는 일. 장사에서 중요한 건 손님의 마음을 얻는 일. 모든 사업은 손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성공한다. 아버지는 장사를
물건을 파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장사를 장사하나, 네 장사하나. 그 의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물건 파는 일 하나. 이게 들어가 있잖아. 굉장히 좀 낮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장사란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일이다. 그렇게 정의해야 손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 뭐 세일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 내일 또 되게 좀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이거 자 첫째, 둘째, 셋째 일의 분야별 특징에 맞춰 너의 일근육을 단련해라. 그죠? 저쪽에서 성공했다고 여기서도 성공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의 밑바닥에서 일의 본질을 깨우쳐라. 모든 일은 손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내 경제 공부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